어,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가 식당이고요. 여기가 식당이고 도서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근데 이제 식당에서 저녁 때 밥을 먹고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서관에 들어가다가 이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에 앉아 있는데 이제 커피 마시면 다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저녁에는 정말 도서관에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옛날에 한 15년쯤 전 얘기 같습니다. 한 17, 18년쯤 전에 그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겠죠. 네, 시험에 못 붙었으니까 여기서 강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공부를 즐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마음먹기 나름인 건데 그래서 그냥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5시간 더 공부하고 집에 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을 거셔야 됩니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겠지. 머리 좋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 못 따라가고, 성실한 사람은 운 좋은 사람 못 따라가고, 운 좋은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복공부는. 그러니까 체면을 거셔야 돼요. 아, 재밌다. 아, 재밌는 과목 한다. 공법. 올해도 아마 까락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재밌다. 체면을 거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이제 6개 과목을 다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실무에 나가서 필요한 건 딱 2개예요. 실무에 나가서 필요한 거는 공법과 뭐겠습니까? 세법입니다. 공법과 세법. 실무에서 필요한 건 딱 2개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등기법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되는데 등기부 딱 10분만 공부하시면 등기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하실 텐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체면하시는 겁니다. 아, 재밌다. 가물병 나오면 아, 행복하다. 그쵸? 아, 행복하다.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80점대로 합격하실 겁니다. 아마 이 시험이. 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찍는 부분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사실 1차도 뭐 학계로는 모르겠고 민법은 제가 강의도 해서 아는데 민법 같은 경우도 나오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군데에서 나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올 건 뻔한데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고 또 특이하게 복공부는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예전에 25년을 공부하신 선생님을 뵀습니다. 25년 동안 계속 공부하신 게 아니고요. 공부하다가 한 7, 8년 쉬다가 공부하다가 7, 8년 쉬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첫 해에 후딱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방법은 체면 거는 겁니다. 아, 재밌다. 저도 거의 모든 법을 다 공부해 봤지만 이 등기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재미없고 하지만 이 등기법은 민법과 연결되어 있어서 등기법을 재밌어 하시면 민법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체면을 거셔야 됩니다. 아, 재밌다.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선생님? 네, 재밌는 겁니다. 네. 네. 목소리가 예상보다 적네요. 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말했죠? 아까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내용은 뭐냐? 물건의 내용은 뭐냐? 민법에서 하실 텐데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즉 다른 사람을 매개하지 않고 이게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즉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즉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독점적으로 배타적
즉 다른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서 배타적으로 타인을 배척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권의 내용은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물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갑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아마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요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한다면 이건 채권이지 물권이 아닙니다. 독점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권리를 갖는다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독점적으로 다른 사람이 권리를 침해할 때 그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 있는, 그걸 배타적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직접 독점적 배타적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본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본권이라는 얘기는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본래의 물권이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물권. 이 물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본권과 점유권. 이 두 가지를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점유권은 뭐냐면 점유하면서 가지는 권리를 점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유하면서 가지는 권리. 즉 요 캔이 없다면 이건 점유권입니다. 캔이 없다면, 캔이 있다면 물권이에요. 아니 본권. 캔이 있을 때를 본래의 물권. 캔이 없을 때를 점유권 이렇게 합니다.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여하간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대단히 강력하죠.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물권은 그 종류와 그 내용이 법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왜?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와 내용이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물권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거,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권은 종류와 내용이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법에서 정한 것은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권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공시해야 돼요.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딱 정한 바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를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를 공시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공적으로 내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를 공시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시방법은 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물건이 아까 물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동산, 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움직이는 재산인 동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이 공시방법은
동산과 부동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종류와 내용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동산과 부동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 뭐냐? 점입니다. 그럼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 뭐냐? 바로 등기라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 방법이 뭐라고요? 등기.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 방법인 등기를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는 몇 가지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암기할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육하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뭐 이따위 것들. 그렇죠? 그것대로 좀 암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부동산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느냐? 누가? 후.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아까 등기소 기억나시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소. 등기소에 있는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무엇?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공시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부동산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 권리는 뭐였죠? 물건, 채권.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겁니다. 정보라 하면 아까 뭘 얘기했죠? 보전, 이거 정확하게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아, 들은 적이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것을 공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가 공시하는 거겠습니까?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공시하는 겁니다. 아까 저쪽에서 다 하신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공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입각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공시는 뭐라고 했죠? 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공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공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개념이 등기법의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도 이 순서대로 교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되셔야지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숲을 봐야 되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들으실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숲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닌데요. 이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골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면서 골격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늘 암기하고 가실 겁니다. 다시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입각해서 공시한다는 건 뭐냐?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 이걸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에 따라서 보통 교재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외우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있는 거 모든 용어들이 요거 빼고는 앞에서 다 보셨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요거 빼고 요거 빼고는 다 보셨던 용어들이에요. 다시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관리관계 및 그 변동 과정을 정보 변동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를 하는 공적 장부에다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가 이것대로 수술되어 있고요. 이거 자체가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되는데요. 조금씩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씩은. 먼저 이 등기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등기소예요. 그러면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졌다면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는 경기도니까 수원지방법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지방법원 규모가 크게 되면 그 지방법원 소속하에 지원이라는 게 딸려 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이라고 불러요. 이 지방법원과 지원에는 등기과나 등기국 또는 지원에는 보통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 지방법원과 지원도 등기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협의의 등기소 이렇게 부르고요. 요 세 가지를 광의의 등기소 이렇게 부릅니다. 요건 좁은 의미의 등기소, 협의. 요 세 가지는 광의, 넓은 의미의 등기소. 요거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의 등기과 등기국에서는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계라는 부서에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지원도 지방법원 지원도 등기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아셔야 될 겁니다.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앞으로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법원, 지원. 이 세 가지가 넓은 의미의 등기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일 테고요.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될 겁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될 겁니다. 어디 소속일까요? 법원 소속입니다. 사법부 소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관은 요 관자가 좀 높은 공무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4급, 5급, 6급, 7급,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 그 자를 등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4급 뭐라고 부를까요? 법원 서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5급 등기사무관이라고 불러요. 6급 등기주사라고 부릅니다. 7급 등기주사보라고 부릅니다. 법원 서기관 등기서기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등기서기관이라는 건 없고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등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뭐라고 지정합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라고. 되셨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부동산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건물, 토지. 물론 민법상의 부동산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할 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의 부동산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뭐라고요?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그러면 이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나눠지는데요. 뭐가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건물과 토지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부동산 표시는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로 나눠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 네 가지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거 우리 이미 암기하셨는데 소지지면 경자표 중에서 앞에 4개입니다. 아까 소지지면 경자표 외우셨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중에서 두 가지 뒤에 거 빼버리고 이 앞에 4개가 바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입니다.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는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는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암기하셨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는 뭘까요? 건물도 소재지가 있겠죠. 행정구역이 있겠죠. 따라서 소재.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건물은 토지 위에 설치가 되어 있겠죠. 세워져 있겠죠.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부릅니다. 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이 땅을 대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자가 기초 대자입니다. 뭐의 기초가 되는 땅입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부릅니다. 기초 대자. 기초가 되는 땅. 뭐의 기초가 되는 땅?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을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다면 대지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건물의 표시는 소재, 대지 지번이 나옵니다. 소재, 대지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종류. 종류는 뭘까요? 단독이냐? 그렇죠. 아파트냐? 상가냐?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구조. 철골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시멘트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종류, 구조, 면적. 면적이 얼마냐? 이것도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 지, 종, 구, 면. 여기는요, 아까 이미 외우셨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이거 자체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그때그때 외워두셔야지만 책을 읽으실 때, 강의를 들으실 때 굉장히 편해지십니다. 밑에 거 외우실 필요가 없죠. 소지지면. 이미 우리가 지적 공부에서 암기 드셨고요.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소지, 종구면. 소지, 종구면. 우리가 지금 두 문자 3개 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표시는 뭐라고요? 소, 지, 지, 면, 경, 자, 표. 아닌데, 잘못 얘기했네. 소, 지, 지, 면, 경, 자표. 그렇죠. 등, 축, 지, 토, 행. 등, 축, 지, 토, 행. 그 다음에요. 소, 지, 종, 구, 면. 3개 외우신 겁니다. 거의 반 정도 하셨어요. 저 두 문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다시요. 소, 지, 지, 면,
경좌표, 등측 지토행, 소지 종구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여기서 권리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통 누가 해줄까요? 주인이. 그렇죠. 저당권 설정 보통 누가 할까요? 설정은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서 정해주는 사람은 주인이겠죠. 임대차 설정, 임차권 설정 누가 해줄까요? 주인이. 전부 다 누가 대부분 해줍니까? 주인이.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권리들은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나오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저절로 아시는 것들이에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라고요? 소유권. 이거 소유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물권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권이라고 해서 완전물권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대부분 소유권자가 만들어주는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보는 뭐라고 그랬죠?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외우시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즉 소유권에 관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게 바로 정보들이에요. 그런데 보존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보존은 소유권에서만 사용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는 보존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니까. 대신 이거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오늘 지나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니까 보존은 소유권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부 부동산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부도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토지 등기부. 이렇게 둘만 있을 겁니다. 이것도 세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가지다. OX. X. 두 가지다. OX. O.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먼저 이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에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합니다.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표제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모든 권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권리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그럼 첫 번째라는 것은 1등이라는 얘기죠. 1등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여기서 1등은 전국 1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네. 1등. 그러면 옛날에
과거 시험에서는 1등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장원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고도 표현하면 갑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 따라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구에 기록합니다. 갑구라 하면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갑구. 그러면 소유권은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구에 기록한다면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할까요? 을구에 기록할 겁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을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는 딱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뭐라고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니까 명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제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부동산 표시사항. 갑구에 기록되는 내용은 소유권. 을구에 기록되는 내용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제 등기부의 구성 내용을 이거는 기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부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네, 갑구입니다. 갑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을구입니다. 표제부는 명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아까 등기부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정보라고 그랬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그 중에서 뭐라고요? 소유권. 따라서 소유권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갑구.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을구.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표제부.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는 공시 방법이라고 했죠. 동산의 공시 방법입니까? 부동산의 공시 방법입니까? 부동산. 그렇죠. 이 부동산 공시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뭐라고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 및 그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는 공적 창구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입각해서 그 절차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쓸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접수할 겁니다. 접수하겠죠? 등기 신청 정보를 접수합니다. 접수한 다음에 뭘 할까요?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기입을 합니다. 등기기록에 등기부에 기입합니다. 등기부에 기입한 다음에 교합 처리를 합니다. 교합.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나 등기완료 통지를 합니다.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은 아직 너무 어려우시니까 아까 안 쓰려고 했는데 신청, 접수, 그 다음에요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정보 내지는 등기완료 통지를 송부 이런 절차에 입각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교합은 뭐냐면 정교하게 합치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이걸 교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할 때 뭔가를 등기소에 제출하겠죠. 그 제출된 정보를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게 기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옮겨 적은 다음에
신청한 정보와 옮겨 적은 정보가 합치돼야 되겠죠. 정교하게 합치되는지를 따져보는 거, 이를 교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입각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기록하는 액션도 등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록된 것, 등기부에 기록된 것만 등기라고 하지 않고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적는 행동, 이것도 등기로 봅니다. 이건 사법시험 민법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 다시요.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요. 등기는, 부동산 등기는 누가 한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 및 그 정보들을 어디다가? 등기부라는 공적 창구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입각해서 공시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셋이 있다고 그랬죠?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그렇죠?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등기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라고 지정한 자, 그 자가 등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로 나눠지죠.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 구, 면. 토지의 표시는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소지, 지, 면. 이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의 어느 부분에 기록한다고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에. 맞습니까? 이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권리관계는 크게 소유권과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니까 등기부의 어느 부분,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구에.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의 두 번째 구성 부분인 을구에. 그렇죠. 따라서 등기부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중에서 어떤 뭐라고요? 갑구.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라 하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정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들어봤다. 이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렇죠. 등기법이 정하는, 그 다음에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라 하면 이건 모르셔도 돼요.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소에서 접수할 때고, 접수를 하면 조사를 해볼 겁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등기부에 옮겨 적어요. 이걸 기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옮겨 적었으면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를 교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교합 처리한다. 교는 정교하게, 합은 합치된 것. 교합 처리한다. 교합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나 등기 완료를 통지합니다. 등기필 정보나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 네. 그래서 등기법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 보신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기억 안 나시겠죠? 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을 잘한다고 해서 등기법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법을 잘하면 민법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가 민법을 공부한 지, 법을 공부한 지 29년째예요. 나이 적지 않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다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등기법, 네, 이를 지금부터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민법을 위해서. 워낙 우리 선생님이, 민법 선생님이 중개사 쪽에서 탑이에요. 탑이니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붙기 위해서는 고득점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등기법은 좀 지금부터 조금 봐두셔야 됩니다. 민법을 위해서. 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계획인데요. 질문 있습니까? 오늘 재밌었죠? 네. 재밌다고 생각하셔야지 100% 붙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즐기시는 분들은, 공부를 즐기시는 분들은 떨어지고 싶어도 그거 아십니까? 시험을 보다 보면 밀렸을 수 있죠. 그렇죠. 과목당 밀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즐기시는 분은 밀렸어도 붙습니다. 워낙 고득점이 나올 테니까, 네, 90점짜리가 밀렸어 봤자 한 20점밖에 안 떨어져요. 70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재미 보셔갖고, 아, 오늘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만 있으신가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